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될까요?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해 보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책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책은 제가 찾고 나서 엄청 좋아했던 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원예 대백과, 가격은 15,000원이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식물이 여기 있네요. 이걸 제가 발견하고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옛날 책인데 얘는 이렇게 보면 신문처럼 되어 있어요. 옛날 신문처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여기다가 써놨는지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쵸?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여기에 다 넣어줄게 라고 얘기한 것 같이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옛날 책들을 보다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요새 썼던 내용, 요새 쓰는 그런 단어랑 다르게 쓰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요새 코너피툼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코너히씀, 정말 귀엽지 않나요? 코너히씀. 그래서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좀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책에 목마름이 올 때가 있어요. 약간 더 많은 걸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옛날 책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그 목마름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이라고 해서 막 식물이 좀 종류가 적다 이것도 아니고 요새 나와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있어요. 옛날 책방에. 자, 저를 한번 봅시다. 다양한 꽃 종류, 숙근초 같은 애들 많이 나와 있고, 구근이나 여러 가지 꽃 종류, 정원수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네요. 막 이런 게 대백까지, 그죠? 홈가든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볼게요. 홈가든 캘린더 가이드. 지금이 1월이기 때문에 1월로 한번 가볼게요. 1435쪽. 1월이에요, 1월. 자, 1월 보이시나요? 1월에는 개발선인장, 제라늄, 온실에서는 시클라멘, 물주기는 서리 가리개 밑에 있는 곳은 대체로 건조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하여 수분이 끊이지 않도록 한다. 서리 가리개가 뭘까요? 서리 가리개. 서리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분을 빼앗긴다는 것이 되므로 그 분량만큼의 물이 보급되는 게 필요하다. 겨울에는 그렇죠. 실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주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 그 공중 습도도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계절을 식물을 지내봐야 약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식물에 대해서. 좋고, 비료 만들기가 있네요. 깻묵, 쌀겨, 재, 어분 등을 넣고 섞고 같은 분량의 흙을 넣고 물을 뿌린다. 정원수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마당이 있는 곳이 많았다 보니 지금보다는 약간 정원수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정원수나 뭐 습근초 같은 그런 설명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4월, 청명이 있는 계절. 4월에는 수련을 심는다. 수련? 다알리아도 심고 수련도 심고 튤립은 꽃목을 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쵸.
꽃이 피고 나서 꽃잎은 이런 식으로 꽃목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잎은 자연스럽게 노랗게 하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근을 여름이 오기 전에 캐줘야 얘가 이제 이 잎이 이제 하엽이 지면서 구근에도 저장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근을 보통 사고 나서 꽃을 본 다음에 얼른 캐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한데 잎이 저절로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내비둬야지 그 구근이 내년에도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난 이후에는 꽃 몸망 딴 다음에 잎은 남겨두고 구근이 살찔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이제 구근 관리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고니아. 베고니아를 제가 재작년에 한번 특이한 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유행을 하는 줄 몰랐어요. 좀 잎을 가지고 번식을 시켜놓을 걸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베고니아의 원산지는 인도고 아셈 지방이고 번식법 배양토, 바특3, 부역토4, 강모래3 비율로 섞은 것을 사용한다. 필로덴드론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 정말 옛날 책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쵸? 칼라데움 홈볼티 오히려 요새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집들이 식물로 나가는 식물 위주가 많이 이제 돌고 이런 특이한 식물들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또 더 찾는 사람들은 막 더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옛날 이 책을 갖고 계셨던 분의 흔적. 다음 책은 식물 대백과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좀 가보면은 대백과, 백과 사전 이런 전집 시리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오래된 책 같지는 않아요. 91년도에 출간이 됐고 당시에 6만원에 판매가 됐는데 저도 이거를 15,000원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의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세밀화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식물이 분포하는 위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종을 데리고 와서 키울 때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인가. 요새 가장 좀 인기가 좋았던 그 틸란드시아 관련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 틸란드시아는 파인애플과 한번 보면 위주의 열대와 무더운 온대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설명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많이 보셨죠? 바로 뒤에 스트렐리트 지약과 이건 뭐냐면 극락조예요. 극락조는 어디에 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주,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분포한다. 더운 지방에 사는 친구들.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식물은 정말 끝이 없어요. 단순하게 알고 있을 때가 오히려 이렇게 안시리움, 천난성과 많이 있죠. 보통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천난성과에 속하는데 몬스테라속 그것도 다 천난성과, 필로덴드론, 그리고 말로카시아 모두 이런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책인데 책 이전에 같은 저자예요. 이 책인데 이분은 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거의 1년 가까이 듣다가 요새 요 몇 달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께 사인을 받았던 건데, 이게 전집이에요. 그래서 아직 지금 두 번째 권을 읽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제가 읽을 때 한참 문희종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희종을 찾아다녔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식물에 관련한 그런 관심도 많이 바뀌잖아요. 이 9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때 이제 또 이런 아라리아 한참 나왔었죠. 이게 일본에서 관리하기 쉬운 소종으로 그 실내 인테리어에 많이 판매가 되었던 아라리아인데, 한참 찾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이제 여기서 보면서 좀 괜찮다고 느꼈던, 기억에 남았던 거는, 당시 문희종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문희종을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복륜, 신복륜, 사복륜, 괴복륜. 그리고 뒤에 봤을 때 복륜반입이라는 문의를 가진 식물들은 뒤에 품종명 뒤에 바리에가타라는 게 붙는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페페로미아, 마그노리포리아, 바리에가타 라고 했을 때 이름만 들어도 그 친구는 복륜반입 무늬가 있는 무늬종이구나 라는 거를 종명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면은 요새 한참 키우시는 칼라디움도 있어요. 참 옛날에 모두 다 있었던 거구나. 그 농장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당장 다 가고 싶다. 가서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거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칼라디움 예쁘죠? 여기서 문제점. 칼라디움 잎이 축 늘어졌다. 일광 부족과 냉방으로 인한 온도 부족이 원인이다. 칼라디움은 토랑가 식물이며 고온을 즐기고 광선을 좋아한다. 남국에서는 이것을 화단에 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식관엽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광선이 약한 방 안에 장식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 여기서 또 재밌는 설명이 나오는 게, 레이스 커튼 너머 정도의 광선을 반나절쯤 쪼이는데 레이스 커튼 너머 정도의 광선이래요. 정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말 옛날 책의 그 특유의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따뜻하고 어떤 거겠구나 그냥 딱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식재가 되는지 용토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다 읽고 지금 이건 찍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이 쓰셨던 책을 막 모았어요. 근데 정말 없었어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구했던 책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인천 배다리 쪽에 있는 중고 서점에서 구한 책인데요. 이것도 1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중고 서점에 가면 옛날 책들이 정말 이렇게 두껍고 괜찮아도 20,000원은 거의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네도 이제 제가 많이 읽었었는데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예쁘다. 그쵸? 아이비 종류. 제가 이렇게 유칼립투스를 꽂아놨었네요. 군이로 보이는데, 유칼립투스는 정말 가지치기 할 때 너무 많은 가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종종 가다가 책에 꽂아놨던 기억이 나요. 코팅기 사야겠죠?
그래서 식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런 코팅기, 라벨기 이런 거에 엄청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라벤더예요. 예쁜데? 언제 이렇게 해놨죠? 저도 기억이 이거는 혹시 아실까요?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테트리 나무예요. 이 당시에 제가 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거 보니. 군자란인데요. 군자란 많이 키우시죠? 군자란은 찬기운을 받아야 꽃을 피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실내에서만 관리를 하다가 군자란은 꽃이 안 피니까 얘는 꽃이 피면은 꽃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 꽃이 피면 부자가 된다,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군자란은 약간 좀 힘들게 해야 꽃이 피는 그 종류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꽃을 피우기 어렵지는 않은데 그 방법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로에처럼 잎만 계속 나게. 사실 제가 다른 나라 책을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요새 유행하는 책들, 어반정글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갖다 보고 했었는데 다른 나라 책이라고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그분들의 책은 사진이 굉장히 자세히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어떤 애구나 특성을 딱 잡아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들이 다른 나라 책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특성을 잘 알 수 있게 찍어 놓지 않았을까.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페라고늄 페라고늄, 제라늄, 그리고 이렇게 박지란 같은 것도 있고요. 저는 이런 셋덤 종류의 다육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얘네들이 공중뿌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웃자라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좀 어려워요. 얘네보다 꽃같이 생긴 친구들은 오히려 관리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처음에 다육이들을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셋덤류의 동글동글한 게 귀여워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쑥 웃자라 버리면 거의 콩나물처럼 자라거든요. 다육이가 이렇게 자라나, 다육이의 진정한 매력을 모르고 좀 끝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책의 특징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세밀화가 그려져 있다는 건데요. 이 세밀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 특징을 굉장히 잘 잡아서 그려놓다 보니까 식물을 보고서 색깔이 들어가면 이런 색이구나, 잎은 어떤 모양이구나를 세밀화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옛날에 발간된 책이나 아니면 중고 서점에서 잠자고 있던 식물 책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관심이 좀 있고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은 책들에 좀 약간 목마름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 옛날 책방에 가서 한번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세요. 요새 식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정보가 굉장히 꽉꽉 눌러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책들을 분명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조화로운 삶이라던가 약간 이 책은 저기 정원? 산을 몇 개를 사서 이제 그 가운데에 돌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뭐 채소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약간 소설 같아요. 좀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소박한 정원 그리고 요새 제가 읽고 있는 뭐 식물 동화
약간 좀 이렇게 식물과 관련한 책들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